물건 가격을 얼마 주고 매수를 하셨어요? 2억 후반대 매수했거든요. 2억 후반대? 방 두 네. 개짜리인가 봐요? 네네. 그러면 얘는 몇 주택자로서 보유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로는 1주택이고요. 네. 1주택자? 네네. 그러면 거주는 여기서 안 하시겠네요? 네네. 전세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저 네네. 투룸짜리 네네. 오피스텔인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 네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쁠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이유는 감사합니다. 간단해요. 첫 네네. 번째가 입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이런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신축 다세대라던가 이런 것들 매수를 하시면서 이상한 네.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혹시라도 네. 여기가 개발이 되면 어떨까? 아니면 네. 여기가 뭐가 생기면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갖지 마셔라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제가 아, 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네. 이런 형태의 주택들에 필수적으로 전월세로 살아셔야만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의 소형주택 전망에 대해서 올 초에 레포트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앞으로 늘어날 인구 중에서 1, 2인 가구의 비중이 2030년대가 되면 거의 70%에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는 거의 63% 가까이 와 있고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부류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시냐면 60대 이상 은퇴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자녀분들 다 떠나보내시고 나면 두 분이서 사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거 이동을 어느 그 주거 형태로 보냐면 아파트 형태 매수 비중이 거의 70%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이분들께서는 자산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 2인 가구들은 누구시냐면 서울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살아야만 하는데 다른 형태의 주거지들은 너무 비싸. 아파트라던가 뭐 이런 형태들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소형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 다가구 같은 쪽으로 전월세로 들어가게 되실 비중이 90%에 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들이 어느 입지를 선호하느냐라는 측면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에 비싼 전월세를 주고서라도 사셔야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직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직장과 출퇴근 거리가 도어 투 도어 기준으로 30분 내에만 있으면 괜찮은 입지다. 그다음 보셔야 될 게 매수하는 가격과 그 동네에 있는 전월세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 네. 그 기준으로 제가 쭉 한번 보면 2억 후반대 매수가, 지금 서울에서 이런 비슷한 입지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3억 미만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아, 다른 네.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일대라던가 뭐 여의도 일대 그쪽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도심권 출퇴근 가능한 이런 지역들, 3억 미만에서 신축 형태 오피스텔을 역세권에서 투룸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동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전세 주셨을 때 전세 얼마 받으세요? 지금 2억 6,500에 2억. 줬거든요. 네, 2억 6,500. 6,500? 네네. 2억 6,500이면 많이 비싸게 안 주고 계신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혹시 예. 제가 뭐 최근에 여기 뭐 얘기만 나온 건데 GTX B 얘기도 나오고 어떤 얘기요? 하는데 GTX B 뭐 아, 통과 네네네. 네, 그런 뭐 영향이 뭐 있을까요? 어떤 영향이?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이미 네, 3개 지하철역이 네, 환승역이에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광역 노선 하나 들어온다 그래서 폭등할 네. 만한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근데 또 이제 하나 좀 염려되는 게 예. 좀 공급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예. 자세히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음. 투룸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이쪽 주변으로 해서 뭐 원룸이나 1.5룸 공급이 음. 조금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공급적인 부분들이
단기간에 요 한 권역 내에 200개, 300개가 입주가 들어간다. 그러면 영향이 네. 단기적으로는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 정도 물량을 소화 못하는 지역들에서는 전반적인 네. 전월세가가 하락을 하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역세권들에서는 이런 네.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그 물량이 전세로서 금방 소진돼요. 이건 제가 네. 현장을 나가보고서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아, 이게 이런 물건을 전세 안 구해보신 분들은 백날 가도 이해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물건의 전세를 만약에 구하러 현장을 갔다. 그러면 어떤 네. 판단을 하냐면 자, 전세가 3억이야. 이 3억 가진 20, 30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3억 중에서 80%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만 2억 6천이 나오는데 나머지 2억 4천 정도가 나오겠네요. 나머지 6천만 원 자기 자본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받은 2억 4천에 대한 대출 이자를 보니까 이자가 비싸야 2% 중반대 후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는 이자가 5, 60만 원밖에 안 돼. 이게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금 전세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강남 일대에 있는 역세권들이 이런 투룸 주택들 전세가가 3억 중반대에서 비싼 데들은 4억대까지도 가요. 이거 2년에 5%가 아니라 거의 1년에 5% 올라온 꼴이에요. 계산해 보면.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월세 공급해달라.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 물건 이외에도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 3억을 내가 들고 있어요. 뭘 할 거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부동산에서는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 적어도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의 내부에 있는 역세권들에서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보유세만 과도하지 않게 어느 정도 매집을 해 놓는다면 나쁠 게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 보유세 부분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사람당 쌓이는 자산 가액의 합계가 15억 넘어가면 이거는 되게 보유세 세져요. 근데 그 미만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억 미만 구간이다? 그러면 연간 보유세 낼 거 별로 없어요. 너무 걱정할 네. 필요 없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 얼마 정도 보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단기 네. 차익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통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는 혜택이 남아 있으니까 사업자 네네.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은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신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를 임대 개시 기간으로 보통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3, 4년, 4, 5년 동안에는 시장 분위기 보고서 이런 작은 물건들이 거래가 잘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이 타이밍 맞춰서 매도하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만요. 네. 제가 이거 월세를 주다가 예. 전세로 바꿨는데 이걸 다시 임대를 마칠 때 월세를 주면 이게 5%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네. 훨씬 낮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좀 네.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할 수 보냐면 네. 전세로 돌리신 김에 네. 마음 시착하다 그래서 2년 기준에서 5%도 안 올려버리면 나중에 문제돼요. 네, 네. 그 다음 세입자한테 5% 올리려면 그 전 네. 5%에밖에 못 올려요. 네, 네. 그러니까 매년 2년 기준에서 재계약을 하잖아요. 네, 네. 2년 기준에서 전세 5%씩 올리는 정도 수준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꾸준하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도할 때 혹시 전세가 조금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 매도할 때요? 네, 네. 매도할 때는 저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봐요. 네. 어차피 세입자라고 하는 거는 세입자 만료, 기간 만료가 되면 나가서 네. 본인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보다 네, 네. 중요한 게 그냥 어느 정도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거. 네, 네, 네. 그 정도로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